이제 그 책 한 표 보시죠? 141페이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번의 면적 결정 방법 보시고 이 파트가 이제 뭐랄까요? 뭐 자주 이제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어떻게 정하는지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정리할게요. 일단 요 파트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면적의 결정. 그럼 이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현재 내 토지를 면적을 측정했더니 면적이 234.56789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어딘가 수학처럼 잘라서 반올림 시키든가 버리든가 해야죠. 그거 정할 방법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파트는 이제 면적을 정할 때 요거는 일단 해당되는 지역의 도면에 축척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축척을 이렇게 잘라야죠. 첫 번째 이제 100단위 축척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1000단위 축척입니다. 두 개. 또한 여기서 이제 100단위라는 말. 이 100단위라는 말은 축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좀 이따 나올 건데 대부분 두 가지가 이제 500분의 1, 600분의 1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0단위가 이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도면 축척이 크게 자를 수 있어요. 100단위와 1000단위로. 그럼 이제 떠올려 보세요. 100단위와 1000단위 둘 중에 정밀도는 어디가 좋아요? 정밀도는 100단위가. 그럼 이제 보세요. 100단위가 이제 정밀도가 좋으니까 면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단위에서 최소 등록 단위는 0.1까지예요. 0.1제곱미터 이렇게. 또 이제 1000단위. 1000단위에서 면적의 최소 단위는 요거보다 좀 덜 자세하게. 여기는 이제 1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최소 등록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그럼 이제 뭔가 하면 100단위는 0.1까지는 무조건 등록이 됐어요. 자, 보세요. 제 토지가 234.56789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럼 이제 자, 100단위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얘들을 해결해야 돼요. 수학처럼 버리든가 반을 하든가. 그걸 이제 요거를 요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단수 처리라 불러요. 단수 처리. 그래서 100단위는 이제 단수 처리 기준, 단수 기준. 요 단수 기준이 요거보다 한 개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개 밑에. 그래서 여기는 0.05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숫자, 여기를 이제 잘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0단위는 1이니까 요거 하나 밑에 요 숫자 기준이죠. 여기는 이제 0.5 기준 이렇게 단수 기준. 요걸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단수 처리. 지금 구분하기를 0.05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이제 5자 기준이죠. 여기에 이제 6이나 7이 올 수 있죠. 그러면 0.05를 초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이제 0.05로 정확히 끝나는 수도 있고. 여기에 4나 3이나 2가 올 수 있죠. 이제 미만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6이나 7이 왔어요. 초과입니다. 초과. 그때는 수학처럼 이제 반올림을 시키는 거예요.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여기 또 이제 보세요. 자, 미만이에요. 4나 3이나 2가 왔더라. 미만이더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버립니다. 이렇게. 요게 기준이죠. 이렇게. 특이하게도 뭔가 하면 요게 문제예요. 0.0으로 정확히 딱 끝났더라. 딱 끝나면 이때 이제 달라져요. 이때는 앞에 숫자 6을 비교해요. 앞에 숫자를. 그래서 앞에 숫자가 이제 홀수가 올 수도 있고 0이나 짝수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가 이제 홀수가 오면 이때는 올립니다. 근데 0이나 짝수가 왔더라. 그때는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요. 수학이랑 달라요. 수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시험 나오는 거예요. 또 가끔 질문하러 오세요. 자, 앞에가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는 버리는데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라고. 여기 뭔가 이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축척이 이제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1 필지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234.56이 나왔어요.
234.56. 그럼 얘는 지적 공부에 얼마로 더한다? 얼마? 봐요. 100단위니까 여기까지는 등록이 딱 됐죠. 그러니까 0.06이죠? 0.05 초과지. 초과니까 어떻게? 그때는 올린다. 이렇게 올려. 여기 이제 234.6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자, 또 1필자 이제요. 234.55가 나왔다. 234.55. 얘는 얼마? 자, 또 똑같아요. 요만큼은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0.05. 딱 끝났네요. 딱 끝나서 어떻게? 앞에 거 비교. 앞에가 홀수네요. 홀수니까 올린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234.6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또 1피자 이렇게 하세요. 234.45가 나왔다. 234.45. 얘는 얼마? 점 4. 여기 요만큼은 이제 등록이 딱 됐고 0.0로 딱 끝났다. 앞에 거 비교해야죠. 앞에가 짝수가 있네요. 짝수니까 버린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이제 234.4 이렇게. 자, 또 1필지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234.54가 나왔다. 234.54 얼마? 자, 0.5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니까 0.04죠? 미만이지. 미만이니까 버려야죠. 이렇게. 이거 이제 234.5 이렇게. 자, 이거예요. 결론. 등록 단위를 맞춰주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자, 또 이제 보세요. 축척이 자, 1200분의 1입니다. 1000단위적이다. 1필지 면적이 345.6이 나왔다. 345.6. 얘는 얼마? 1000단위니까 345는 등록이 딱 됐고 그러고 보니까 0.6이죠? 0.5? 초과니까 어떻게? 올려야죠. 이렇게. 3, 4, 6.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3, 4, 6. 이렇게. 자, 또 이제 1필지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345.5가 나왔다. 345.5 얼마? 여기도 자 보세요. 1000단위니까 여기까지는 등록이 됐고 0.5 딱 끝났죠. 딱 끝났으니까 어떻게? 앞에 거 비교. 앞에가 홀수다. 홀수니까 올린다. 이거 이제 3, 4, 6 이렇게. 또 이제 자 1필지가 이제 346.5가 나왔다. 346.5 요건 얼마? 여기도 똑같죠? 346 됐어요. 그리고 0.5네. 0.5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거 비교. 앞에가 뭐? 짝수니까 버려라. 이렇게. 3, 4, 6. 이렇게. 자, 또 이제 1필점 저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345.4가 나왔다. 345.4 얼마? 여기도 345는 등록이 딱 됐고 0.4죠. 미만이니까 버려야지. 3, 4, 5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세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등록 단위를 맞춰주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이제 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뭐 굳이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100단위, 자, 500분의 1적이에요. 500분의 1인데 제 토지 면적을 쟀더니 제 토지 면적이요 0.01제곱미터예요. 자, 내 토지 1필지 면적이 0.01제곱미터다. 요거는 등록 단위보다 작죠. 그럼 먼저 보세요. 야, 네 토지고 너무 작으니까 없는 걸로 해. 싹 지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개인 소유권 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1필지 면적이 최소 단위보다 작을 때 그때는 최소 단위로 등록은 시켜줍니다. 등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또 1000단위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0.01제곱미터예요. 1필지 면적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최소한이가 1이니까 얼마로? 1제곱미터로. 자, 이제 정산했죠? 자, 면적이 몇 배 늘어났다? 100배. 근데 이거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등록만 시켜주자.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기서 이제 여기 요 파트.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면적 결정. 그래서 이제 결정 방법들. 그래서 보시고 특히 여기서 이제 단수 처리 방법 여기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면적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면적 파트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보통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면적 측정 대상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면적의 결정 파트 이렇게 두 개. 둘 중에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에는 여기 면적 결정 파트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나올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흔히 2장 파트에서 이제 그 중요한 파트 아까 이제 보시면 토지 등록을 했는데 4개 나왔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4개고 이 파트는 보통 4개에서 보통 시험을 하시면 4문제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정확히 이제 이해가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자 142페이지 제 2장 지적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장인데 여기가 이제 지적 공부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로 쓰는 말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 아닙니다. 처음 보는 단어 어떻게 한다? 자꾸 자른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적 공부 그러면 여기를 명칭을 이렇게 하세요. 잘라서 자,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이게 지적 공부예요. 이렇게. 다시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주로 그거 나와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거기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보죠. 일단 첫 번째 뭐 지적 공부의 의 또는 지적 공부의 종류 나와야죠. 그래서 첫 번째를 이렇게 할게요. 제목을 지적 공부의 의 같이 그냥 종류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줄 준 거 보세요. 자 일단 자 보시면 그 142에서 꼭대기 지적 공부의 의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자 이는 줄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4개를 묶어서 앞으로 대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요. 대장 종류는 4가지예요. 자 뭐가 있다? 대장 종류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4개 묶어서 대장. 그 다음 이제 지적도 임야도 있죠? 자 2개 묶어서 뭐다? 2개 묶어서 이제 그게 도면 이렇게. 도면은 2가지. 지적도와 임야도.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장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거기까지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가시적 지적 공부다.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종이로 된 장부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그 뒤에 보세요. 자 보시면 그다음 이제 이를 전산정보 처리위하여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 저장한 관리물의 집합체. 요걸 대보시고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볼래요. 전산 지적 공부. 뭔가 하면 지금 나왔던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전산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전산으로 이제 옮겨 놓은 거. 그게 이제 전산 지적 공부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해요. 뭐 지적 파일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은 현재 지금 이제 전산 지적 공부라 부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종류 같이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 여기는 중요한 게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제일 포인트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그냥 그 책에는 지금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제목을 할게요. 등록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와야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자, 이 2개는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현재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부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네, 보세요. 이 2개는 똑같은 양식입니다. 2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 이제 교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대장 점점 돼 있고요. 임야대장 올라간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등록한 장부 이렇게 있고요. 임야대장 가면 이렇게 임야대장 가면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는 실제로 차이는 없고요. 단순히 옛날에 이제 역사적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2개는 똑같은 양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등록 사항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런 등록 사항들을 한 개씩 못 외워요. 절대로.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딱 그려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 뇌구조가요.
문장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 연기 더 빨라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요, 요거는 시험 보러 가면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가장 이제 중요한 장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책엔 현재 이제 장부 양식은 없는데, 자, 떠올리세요. 요거 이제 그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언제나 이렇게 해요. 토지대장 나오면 떠올리세요. 요거는 A4지예요, A4지. 그래서 A4 용지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A4 용지를 갖다 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떠올려야 돼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적어요. 이렇게. 토지대장 쓰고,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이 들어옵니다. 다시. 토지대장 왼쪽과 오른쪽. 별개다. 또 하나 보시고, 요 왼쪽에는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다시 떠올리세요.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 하면 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지. 6가지예요. 다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서 앞에 나온 4가지. 여기가 이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토지 표시를 순서 그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앞에 나온 4개니까 토지에 소재와 지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목과 면적이 들어와야 돼요. 이 4개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토지 표시 4가지 이렇게 딱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여기는 소유권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권. 이렇게. 소유자. 이렇게 하죠. 소유자. 그럼 또 보세요. 소유자 뭐 적을까요? 소유자 이름 적어야지. 또 성명. 보세요. 근데 자, 소유자가 동명이인수 있다 없다? 이인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자를 쓰고 소유자에 이제 뭘 적어야 한다? 소유자의 성명 적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죠. 이렇게. 여기 묶어서 여기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대장 나오면 떠올리세요. 절반 잘라서 왼쪽은 토지 표시가 들어온다. 토지 표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자, 오른쪽 여기는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사항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위에서 자, 왼쪽 꼭대기 위에 요 꼭대기 위에는요.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들어가요. 토지의 고유번호. 이렇게. 토지의 고유번호. 그리고 밑에는 지목이라는 면적이 들어왔죠? 근데 뭐 원래 장부로 보면 옆에 사유라고 쓰여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 하면 그게 토지 이동 사유예요. 토지이동 사유. 뭔가 보세요. 이 토지이동 사유란 말이요. 내 토지에 변하는 과정을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토지가 지번이 어떻게 바뀌었고, 면적이 어떻게 바뀌었고, 주민이 뭐로 바뀌었다. 이 변화 과정을 쭉 적어야죠. 여기가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가장 이제 기본 사항이에요. 이렇게. 크게 네 묶음. 네 묶음으로 외우세요. 다시 잘라서 보세요. 첫 번째. 자, 토지대장 녹상 딱 나오면 떠오세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절반을 잘라서, 자, 왼쪽은 뭐다? 왼쪽은 토지의 표시. 그리고 또 토지 표시 4개 뭐 들어온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4개. 이렇게. 그럼 이제 오른쪽은 뭐다? 묶어서 소유자에 관한 거.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 꼭대기 위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밑에는 뭐다? 토지 이동사유. 이렇게. 요만큼이 가장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 세부상을 많이 보지 마세요. 이렇게. 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토지의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유번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예요. 토지의 고유번호. 이렇게. 보시고, 요 토지 고유번호라는 게 총 19자리 되어 있습니다. 19자리.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고유번호 그러면 떠올라야 돼요. 19자리인데, 여기를 잘라요.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10가지. 이렇게 10자리.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나. 뒤에 나오는 8자리.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고유번호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온 10자리. 여기가 소재예요.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여기까지. 또는 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신천동. 여기까지가 소재, 행정구역. 이렇게 10자리 잘라내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8자리. 여기가 지번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떠올리세요. 우리 토지 지번이 이렇게 8자리나 돼요?
이렇게 안 길죠. 이 지번을 다시 잘라요. 이제 4개, 4개로 자릅니다. 그 지번에서 앞에 나온 4개, 여기가 본번이에요. 본번. 뒤에 나오는 4개가 여기가 부번이에요. 근데 보세요. 본 5번. 그럼 이거 어떨까요? 제 토지 지번이요. 254에 200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길죠. 그런데 8자리가 안 돼요. 그럼 이거를 8자리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요? 8자리로? 이렇게 하면 되지. 0254, 0200 이렇게. 그래서 8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어. 그래서 여기 하세요. 19자리에서 앞에 나온 10개. 여기가 소재, 행정구역. 뒤에 나온 8개가 집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11번째 여기가 대장번호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요. 대장번호에 1번이 왔더라. 1번. 딱 쓰이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올라간 토지입니다. 토지대장. 또 이제 2번이 왔더라. 2번. 이때는 임야대장 올라간 토지. 3번이 왔다. 경계점 좌표가 올라간 토지.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세요. 고유번호가 시험에 딱 뜨면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10자리는 소재. 뒤에 나오는 8자리는 지번. 11번째가 뭐다? 여기가 대장번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유번호 시험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길 봐야 돼요. 대장번호를. 대장번호에 1번이 쓰여있더라. 이 토지는 어디 올라간 토지? 토지대장. 2번이 왔더라. 이때는 임야대장. 3번이 왔더라. 경계점 좌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 양식 하나 보시고 여기 가세요. 이렇게. 그럼 책장 한번 보시죠. 책에서 보시면 자 142에서 보시면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돼 있고요. 그 의에서 쭉 보시고 그 제일 끝에 체크하세요. 4번째 줄. 자 1필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라는 말. 요 말은 가면 각 토지별로 장부를 따로따로 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등록사항에서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이제 1, 2, 3, 4 4개 묶으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4개. 4개가 이제 토지장에 들어오는 토지의 필사항입니다. 이렇게 4개. 옆에 가서 이제 자 5번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자 그거랑 쭉 가서 11번을 묶으시면 돼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묶어서 소유자 이렇게 2가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6번에 보시면 자, 토지 고유번호라고 되어 있죠. 그 고유번호에서 이제 구성함 보시고 그게 중요해요. 이제 2번에 보시면 대장 구분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토지대장, 2번은 임야대장, 3번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좋고 그럼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쭉 가 10번. 10번에 이제 토지이동사유라는 말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은 뭐다? 자,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다? 그리고 이제 토지의 고유번호. 자, 밑에가 뭐다? 토지 이동사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나중에 제가 갈수록 내용을 약간 넓힐 겁니다.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하세요. 아직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이렇게 써요. 좀 전에. 자, 지적 공부 그랬고요. 대장 나왔잖아요. 대장 종류는 4가지. 뭐?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요. 그래서 2개도 이제 보셔야 돼요. 2개도 우리 시험에 가끔씩 이제 뜨는 사항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얘는 끈을 읽으세요. 자, 끊을게가 포인트입니다. 자, 끈을 읽으면 얘는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지가 뭐다? 공유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땅이지. 공유지지 뭐. 그럼 이제 봐요. 이거예요. 지금 토지가요. ABC 3인 소유예요. ABC 소유다. 그럼 공유지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럼 공유지에는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자, 찍으세요. 공유지에 토지대장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 토지는 반드시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꼭 올라와 있어야 돼요. 올라와 있고 현재 공유지에는 장부를 한 개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이유가 있어요. 봐요. 지금 소유자가 A, B, C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어떻게 적을까요? 소유자. 여기는 소유자를요. 이렇게 적어요. A 외 2인이에요. A 외 2인. 이렇게 적어요. 그럼 뭔가 하면 문제는 토지대장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세금을 못 걷어요. 소유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온 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럼 됐다. 확인하세요. 자, 10번째. 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는 제일 먼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 당연히 적어야지. 이거 안 적으면 어디 몇 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이에요. 모든 지적공부에 적어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의 고유번호 확인시켜줘야 돼요. 토지의 고유번호. 그러면 이렇게 세 개죠. 세 개는 이제 반드시 들어옵니다. 자, 기억하세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 그 다음 이제 요 고유번호 19자리죠? 얘는 나중에 뭐 외열사항인데, 여기는 도면에만 안 적어요. 도면에만. 여기 똑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공유지예요. 그 다음 이제 뭐 적을까요? 공유지다. 국가가 가장 궁금한 거. 그치? 소유자가 누구냐? 왜? 대표를 하나밖에 안 적었으니까. 여기 이제 소유자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다? 가장 궁금한 거. 그치? 소유권의 지분. 또 소유권 지분 왜 궁금해요? 요거 알아야 공유지에서 세금 걷을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요 장부도 이제 이렇게 요거만 나오고 다른 거는 시험 볼 게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등록사항들. 그래서 명시해서 뽑아내세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또 대장은 또 뭐가 있다? 대장은 또 하나 있었는데?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얘도 끊어 읽어야죠. 자, 보세요. 명칭.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쉽게 이렇게 하세요. 쉽게. 자, 대지권 나오잖아요. 그거 떠올리세요. 아파트. 자, 봐요. 아파트.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있고, 아파트 부지예요. 그럼 여기 이제 101동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아파트 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또 이제 가끔 보세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사고 나가지고요. 자, 무지무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좋냐? 그랬더니 씨구더니 그래요. 예. 건물 사니까 토지는 공짜로 쓰래 이럽니다. 다시 보세요. 아파트에서 자, 건물 샀더니요. 토지를 공짜로 쓰라고 했대요. 이거 좋아할 일이에요? 또 와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집은 어떻게 돼요? 집은 같이 사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건물의 분양 대금에는 아파트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건물을 사면 아파트에서 토지 지분은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왜? 이 분양 대금에는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특징이 아파트는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어놨어요. 두 개를. 한 개 권리로. 이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다시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두 개를 한 개로 묶어놨더라. 이게 대지권. 이렇게. 그래야 이제 301호 취득하면 대지권은 같이 취득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아파트 부지 이건 누구 겁니까?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주민의 공동 소유지. 그럼 포인트. 아파트 부지 여기도 공유지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지가 맞지. 이게 뭔가 하면 얘는 출생의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또 들으세요.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도 아니다. 공유지가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장부는 원래 여기 포함된 장부였어요. 연명부에. 처음부터. 포함 장부인데
아파트가 워낙 많아지니까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독립을 시켜놓은 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여기 있는 사항은 똑같이 이렇게 옮겨서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지. 적어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니까. 또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똑같이 적었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3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무슨 아파트라고 명칭 적어야 말아요. 명칭 당연히 적어줘야지.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자, 몇 동 몇 호라고 적어야 말아요. 몇 동 몇 호? 적어야지. 그게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국가가 가장 궁금한 게 뭐다? 그게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파트예요. 이쪽은 40평대, 이쪽은 20평대예요. 아파트에서 여기는 40평대고 20평대다. 그러면 토지 지분은 누가 더 커요? 당연히 40평대가. 그래서 뭔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요. 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에 갖고 있는 권리, 그게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왜 궁금하다? 요거 알아야 세금 거두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무조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요. 이제 시험 내는 방식은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21회 때 시험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23회 때는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묶어서 최근에는 요 대장 여기를 묶어서 한 문제를 내요. 묶어서. 그래서 정확히 명칭에서 뽑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기예요. 토대장.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장부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개. 공유지 연명부, 대등록부 이거는 명칭만 기하세요. 명칭. 명칭에서 무슨 뜻인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143, 이제 144 쭉 보시고 그 뭐 별도로 등록사항들을 외우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도면. 자 도면은 별표. 가장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번째가 도면. 자, 넣어주고 앞으로 이제 도면 그러면 또 이제 2개 떠올라야죠. 자 도면 종류 뭐 지적도와 임야도 이렇게 도면 2개. 그래서 보셨고 일단 뭐 의의는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가서 이제 도면의 법정 축척 한번 보세요. 법정 축척. 뭔가 하면 현재 축척이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요. 지적도 축척. 종류가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500분의 1, 600분의 1. 아까 100단위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1000, 1200, 2400, 3000, 6000. 1000단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게 1100분의 1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명칭을 기하세요. 명칭. 그 다음 이제 임야도. 임야도 축척은 딱 2가지입니다.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거는 6000분의 1이 제일 많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정 축척 보시고 또 이제 하나 더 있죠. 경계점 좌표 시행적에 시행적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500분의 1로 그래요.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고 대부분이 500분의 1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1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 축척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이제 그 등록 사항들이 시험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등록 사항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다음 장 가세요. 146 가시면 그 장부의 양식을 실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를 외우세요. 그림 통째로. 자, 보세요, 이제. 자, 도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도면 나오면 이제 그림 하나 딱 또 머릿속에 또 떠올려 보세요. 자, 도면 나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 꼭대기 제일 먼저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딱 들어와요. 도면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 표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자, 시, 구, 동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 이제 뭐 지적도. 몇 장 중에 몇 호 이렇게. 밑에는 축척. 자, 보세요. 도면 볼 땐 반드시 축척 봐야죠. 축척을 봐야 얼마큼 비율을 줄일 수 할 수 있으니까. 축척이 이제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축척 밑에는 실제 도면에 보면 도면은 붉은색 트리선 들어요. 붉은색 트리선, 빨간색 이렇게. 자, 주황색이지만 빨간색에 치고 이렇게 빨간색 트리선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보시고 이제 뭐 좌우 사이드 아래에 이렇게 숫자 이렇게 쭉 들어와요. 이렇게 숫자. 이 안에는 토질딱 그립니다. 토질딱 그림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뭐 10의 대, 이제 11의 주, 이제 12의 공. 요만큼. 요만큼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가장 이제 뭐 기본 사항입니다. 보셔야 돼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고 떠올리세요. 첫 번째. 자, 도면을 딱 보니까 꼭대기 이렇게 십자가 표시 있더라. 십자가 표시. 여기를 색인도라 부를 거예요. 색인도. 색인도. 이렇게. 한번 더 떠올려보세요. 자, 지난주 한번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자, 현재 보세요. 자, 상계동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계동은 지적도가 몇 장쯤 있을까요? 상계동의 지적도. 일반적으로요, 한 50장쯤 있어요. 50장. 그럼 보세요. 50장쯤 도면인데, 그 도면이 이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도 돼요? 50장 있더라. 어떻게 이제 알려줘야지. 그래서 나온 게 색인도예요. 그리고 이 색인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숫자가 들어와요. 뭐 10, 20, 30, 19, 2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색인도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위에. 그럼 이 말이에요. 요 도면은 20번이다. 위에는 10번, 밑에는 30번, 좌우는 19번, 20번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도면의 연결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거를 색인도라 불러요. 다시 색인도. 자, 뭐다? 도면의 연결관계를 나타낸다. 이게 색인도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옆에 자, 뭐 책에는 뭐 군면 리돼 있죠? 뭐 있겠죠. 시군 구수 있겠지.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부동산의 소재, 토지의 소재 이렇게. 그 다음 지적도. 요 지적도는 우리가 흔히 제명 그래요. 뭐 제명 딱 두 개 있겠죠. 뭐. 지적도 오든가 임야도 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그 옆에 이제 몇 장 중에 몇 호 이렇게. 밑에는 축척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이제 보시고. 그럼 또 이제 도면에 들어오는 붉은 테두리선. 요게 이제 뭐다? 요거를 도곽선 그래요. 도곽선. 도곽선. 요게 이제 도면의 테두리선. 도면의 기준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곽선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요 좌우 사이드 아래에 숫자 있죠? 그거를 도곽선 수치라 불러요. 도곽선 수치. 이렇게. 자, 또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10, 11, 12. 요거는 뭐다? 10, 11, 12. 뭐? 요게 이제 지번. 또 대, 주, 공. 요거는 뭐다? 요게 지목. 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은 뭐다? 요 선? 요게 이제 경계. 이렇게. 자, 눈 감고. 자, 기억하세요. 도면에 들어오는 토지 표시 4가지 뭐 있다? 도면에 들어오는 토지 표시 4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떠올라야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뭔가 하면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다시 보세요. 토지대장은 토지 표시가 이렇게 들어왔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었죠. 여기 이렇게 4가지였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근데 도면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예요. 이렇게. 그럼 뭔가 보세요. 그럼 모든 장부 동상을 사실 다 외운다? 그럼 불가능해요. 이렇게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그림을 외워서 거꾸로 뽑아내세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도면에 들어오는 토지 표시 4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떠야죠.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요만큼이 이제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책장 한번 보시죠. 146. 자, 지적도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거기 이제 색인도 있죠? 그리고 보시고 거기 가운데니까 1번, 6번, 8번 되어 있고요. 가운데 6번에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밑에 나온 큰 도면이 이제 6번 도면이다 그 말이죠. 좌우는 1번과 8번이다. 위아래는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그거 이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옆에 체크하세요. 자, 군면리. 여기가 이제 소재. 지적도. 요게 제명. 그럼 이제 몇 장 중에 몇 호. 그럼 이제 이렇게요. 아까 이렇게 했죠. 자, 상계동 그러면 도면이 50장 좀 있다. 그럼 이제 써있어요. 50장 중에 뭐 제 6호.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축척은 이제 몇 분의 몇.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축척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진한 테두리선. 자, 얘가 뭐다? 요게 이제 도곽선. 도면의 테두리선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좌우 사이드 아래의 숫자. 그게 도곽선 수치.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된 사항들. 자, 보세요. 자, 지적도 밑에 바로 보니까 14전 나와 있죠. 14전, 13전, 뭐 452에 도 쭉 나옵니다. 거기서 13, 14, 452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지번이에요. 또 자, 전, 도, 답, 요거 구, 뭐 이런 거는 요게 이제 지목. 선들이 뭐다? 경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황 봐야죠. 보시면 이제 비교하고. 자, 특징 하나 더. 왼쪽을 딱 보니까 오른쪽 딱 보니까요. 가로치고 산돼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거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기는 임야도 올라간 토지예요. 뭔가 우리나라는 현재 지적지마다 같이 한 장의 도면에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올라야죠. 이렇게 보시고 지금 체크한 내용이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앞장 가보시죠. 145 가시면 자 등록 사항들 자 체크하세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4개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 그 다음 이제 5번은 도면의 색인도. 자, 또 색인도 기능은 뭐? 도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순서. 그 다음 이제 6번에 도면의 제명. 이 제명은 딱 2가지예요. 지적도 올 수도 있고 임야도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7번에 도각선과 그 수치. 자, 도각선. 이제 도면의 테두리 선. 도각선. 옆에 숫자가 이제 도각선 수치.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일단 8번은 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8, 90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앞으로 도면 그림은 또 올라야 돼요. 그림 한 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또 있어요. 아까 이제 지적 공부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지적 공부를 자르기를 대장, 도면 나왔고 또 하나 뭐 경계점, 좌표도 나왔죠. 그 다음 이제 그거 봐야 돼요. 보세요. 5번째인데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또 확인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뭐예요? 뭐다? 자, 나는 말. 처음 본 단어는 외운다가 아니고 자꾸 잘라야 돼요. 그럼 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말 그대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이렇게. 자, 우리 책에 뭐 현재 장부는 없는데, 자, 집 하나 보세요. 자, 그려볼게. 요거요,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것도 원래 A4 사이즈입니다. A4 용지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요 끝에 이렇게 잘라서 이제 제목을 적어요. 경계점, 자, 좌표 등록부라고 쓰고, 자, 이제 또 올려보세요. 현재 하나, 비교. 자, 보세요. 도면. 자, 제 토지역이 11의 주예요. 11의 주.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 토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뭐가 하면, 내 토지를 그림을 그리면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묘로 똑같이 줄이기는 어려워져요. 그런가 하면, 도면의 문제는 축척을 쓰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면적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밀도 올릴까? 그래서 나온 장부가 경계점 좌표등록부입니다. 이렇게. 자, 또 확인할게요. 그럼요. 아까 한번 했어요.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된 등록사항은 2가지 썼죠. 뭐. 그게 소재와 지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꼭대기 이제 소재와 지번 이렇게 적어줘야죠. 소재와 지번. 그리고 오른쪽 꼭대기 위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의 고유번호.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소재 지번은 공통. 고유번호 요거는 도면에만 안 들어갔어요. 도면에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잘라서 밑에 이제 보시면 잘라서 이렇게 적어요. 여기를 이제 자 부호도 그러고요. 여기를 부호, 여기를 좌표 이렇게 들어와요. 기억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 자, 또 체크해야죠. 소재 지번은 공통 이렇게. 토지 고유번호 아까 19자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안 들어가요. 도면에만 적어줘야지. 또 이제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뭘 적어야 한다? 그치. 좌표 적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기본사항입니다. 가끔 장난치는 질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는 등록사항이다. OX.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는 등록사항이다. 그렇게 나오면 X. 왜? 여기는 경계가 아니고요. 경계점.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 토지가 여기 제 토지예요. 11의 주예요. 11의 주.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요 내 토지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죠. 그럼 여기다 토지다 이제 실제 토지에다가 경계점을 여기 찍어요. 사각형 모양이다. 여기다 이제 옮겨줘야죠. 내 토지가 이렇게 이제 사각형 모양이더라. 이렇게 적어주고 부호를 붙여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호가 이제 1, 2, 3, 4, 4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 측량할 때요. 측량할 때 38도선, 127도선 요거 가지고 측량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보세요. 1, 2, 3, 4, 4개 점인데 측량을 하면 요 점들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지. 봐요. 그럼 1번 점 좌표. 1번 점이요. 1번은 보세요. 평면의 직각으로 이렇게 종선과 횡선의 교차점. 요게 1번 점 좌표예요. 1번 점은 X축은 여기까지고 Y축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제 1번의 좌표 적어줘야죠. 1번 점 X축, Y축 이렇게. 그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좌표라고 부르는데 그게 실제 이렇게 거리 값이에요. 자, 또 2번 점의 좌표. 2번 점 X축은 여기까지고 Y축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또 나왔지. 2번 점에 X축, Y축 이렇게. 또 구해요. 이제 그러면 2번 점에 X축, Y축 이렇게. 3번 점 또 구할 수 있죠. XY, 4번 점에 XY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사각형에서 네 변의 좌표를 알고 있고 각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죠. 계산하면 되죠. 1번과 2번. 네 점을 계산하면 요 두 변의 길이, 요 길이 구할 수가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2번, 3번. 요 네 점 계산하면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지. 3번, 4번. 요 네 개 계산하면 요 변의 길이 또 구할 수 있죠. 4번과 1번 계산하면 요 변의 길이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봐요. 사각형에서 이제 네 변의 길이 알고 네 변의 각을 알고 있다. 이 면적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요게 경계점 좌표 요금입니다. 그럼 이제 흔히 떠오를 수 있는 거. 경계점 좌표 놓고 장점은 뭐다? 장점은 정확하겠지. 조물도가 높다. 단점은 이제 막 보세요. 이상한 막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측량하니까 비용 많이 든다. 그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도 여기 장부를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책 잠깐 보고 갈게요. 요 내용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6. 자, 경계점 좌표 놓고 돼 있고, 그 의 보시면 자, 의에서는 이제 그거 나와 있네요. 그 이제 장단점.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그 이제 비치죠. 자, 비치적에서는 중요한 게요. 자, 체크하세요. 세 번째 줄. 경계점 좌표를 비치해야 할 지역은, 체크하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로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하나. 그럼 또 두 번째, 축처 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죠. 경계점 좌표 놓고 의무적 작성 비치적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또 하나가 축처 변경 측량 실시한 지역. 두 지역이 이제 의무적 작성 비치적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개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 옆에 와서 이제 등록사항. 자, 또 나왔어요. 소재 지번은 묶어놓고 공통. 좌표 들어와야죠?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토지 고유번호 체크하시고 이렇게.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안 들어갑니다. 도면에만 이렇게. 일단 그만큼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지적 공부 파트 여기는 언제나 이렇게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가 토지대장.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토지대장 하나. 그럼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도면에 관한 거. 도면도 하나 외우시고요. 또 하나 이제 경계점 좌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 장부 3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 3개. 요 3개는
외울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만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간단히 보고 갈게요. 그 147로 가시면 그 4번에 1번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되어 있죠. 요건 좀 기억하세요. 요거는 작년도 1월 달에 처음 맞는 장부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죠. 25회 때 시험에 두 문제 나왔었어요. 20회는 6회 때는 안 나왔고. 근데 앞으로 요거는 자주 이제 문제로 될 장부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하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는 법적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별도의 서류예요. 별도의 서류.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뭐 다른 사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이제 1번 3번 지문.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딱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게 지적 공부예요. 지금은 지적 공부. 요거를 한 개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건축물의 표시 나왔죠? 소유자 나왔죠? 요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에요. 옆에 체크하시고. 건축물 대장.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요건 체크하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이제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거. 부동산 가격. 이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말한 장부 있죠. 다시 고개 드시고 지적 공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다음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지금 말한 장부를 한 개로 묶어놨어요.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명칭을 잘 보세요. 명칭 이렇게. 그리고 세부 사항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뭐 3장 지적공부 파트 뒷부분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시험 뜰 수 있는 거. 148 가시면 자, 제3절에 이제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이제 뭐 다른 거는 큰 문제 없고 쭉 가서 3번 열람이나 등본교부 파트 뭐 요거 정도는 내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적공부 열람하거나 등본 뗄 수 있죠. 그거 할 가능성이에요.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이렇게. 자, 그럼 또 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지적공부나 도면을 떼보고 싶어요. 대장이나 도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청하면 돼요? 당연히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지. 소관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 의 보세요. 의. 자, 지적공부의 동탄 사항은 지적공개주의 원칙상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적공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옆에 이제 그 옆에 중요해요. 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체크하세요. 지적소관청에. 그 말이 포인트예요. 그 말이. 소관청에.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 소관청으로 뭐 이렇게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죠. 그 옆에 보세요. 자, 다만 전산 처리된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해당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전산적 공부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고요.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또는 거기요. 읍면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왜?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출력해서 주면 되니까 이렇게.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큰 4번. 뭐 지적전산 정보자료 이용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트도 뭐 앞에 내용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읽어오지 마세요. 필요 없고요. 요거는 그 다음 장 가시면 돼요. 다음 장에서 양가로 2번이 별표. 자, 국장 등에 승인돼 있고요. 뭔가 하면 지적전산 정보자료 이용할 때 그 절차가 좀 이제 뭐랄까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위와 같은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다음 각 부분에 따른 자, 체크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이 경우에 자, 중앙행정기관 장임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는 행정기관 장일 때 그다음 이제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자료가 세 가지죠. 전국, 시도,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세요. 전국 단위일 때는 승인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소관청 중에 받으면 돼요. 중. 그다음 이제 시도 단위. 여기 이제 국장은 빼고 시도지사나 소관청 중에 승인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시군구 단위일 때 여기는 소관청만 이렇게.
이게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자료를 사용할 때 이제 심사받고 승인받는데요. 심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니다. 심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하고 승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구, 시도, 시군단위 이렇게. 이것도 뭐 간단하게 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세부상까지 보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복구인데 뭔가 보세요. 이런 지적 공부는 현재 소관청에 보관하고 있죠. 소관청에, 구청에 있어요. 구청 서고에. 근데 이런 장부가 불이 나서 다 타고 없어졌어요. 불이 나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지적 공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들어야지. 그게 복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의 보세요. 의. 자, 지적 공부의 복구란 지적 공부의 전부터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관계 자료에 의해서 멸실 당시 지적 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파트 복구 여기는 26개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올해 26개 시험에. 그래서 뭐 내년 시험에는 비중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 기본 용어니까 용어 뜻을 알아놔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일단 이번 시간 중요했어요. 주로 물어본 게 여기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잡동구 요 세 개. 요 세 개는 장부 양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외우지 마요.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제가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토지이동이라는 거, 토지이동 사유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